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훈. 저번 시간 복습이에요. 2차 함수 마지막 단원에서 2차 함수의 일반형 그래프 쭉 그려봤었고요. 일반형. 2차 함수의 식을 구해봤고 조건을 줬을 때 2차 함수 구하는 거 4가지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함수하면 최대값 최소값. 이것은 y값이죠. 최대값 최소값은 y값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2차 함수 일반형이죠. 일반형의 그래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는 0이 아니었을 때 그래프는 반드시 저 일반형을 뭐로 고쳐라? 표준형으로 고쳐라. 표준형 걸로 고쳐라. 그래야 꼭지점 p, q가 나올 것이고 꼭지점의 x값이 바로 x는 p로서 대칭 축의 방정식이 된다는 사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바꿔주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줬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p가 플러스 2분의 b와 같기 때문에 바로 꼭지점의 x값 p는 마이너스 2분의 b다. 마이너스 2분의 b다. 이것만 외워라. 이건 외우지 마라. 이것을 여기다 딱 대입시켜주면 y값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값, x는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 이건 무조건 외워라. 이건 가장 많이 나오는 공식이다. 마이너스 2분의 b. 근의 공식과 더불어 가장 많이 나오는 공식입니다. 알아둘 것이고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바로 y절편이 되겠죠. 그럼 x 때 0을 딱 대입해. x 때 0을 대표하면 0, 0, y는 c가 딱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0, c다. 그 점의 좌표는 여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복습되시죠? 그 다음 자, 이 그래프에서 a, b, c 부호를 정하는 겁니다. 부호 정하기. 그랬을 때 a의 부호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면 a가 양수, 위로 볼록이면 a가 음수. 이렇게 배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가운데 있는 1창 앞에 있는 계수 b의 부호는 바로 대칭 축이 결정한다. 축이 결정한다. 오른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뭐냐면 틀리고 왼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같다는 사실. 오트 왜가. 오른쪽은 틀려. 왼쪽은 같아. 오트 왜가. 뭐 요거까지 내가 뭐 외우는 팁까지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전부 다 뭐로 간다? 축의 위치에 따라 결정한다. 축이 마이너스 2분의 b인데 원점 오른쪽에 있거나 원점 왼쪽에 있으면 a의 부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b의 부호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설마 이해가 안 되시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녀오셔야 돼요. 눈만 깜빡 그냥 그러니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되면 다녀오셔야 돼요. 됐죠? 세 번째 C의 부호는 X 대 0을 대입해. 그럼 Y는 C니까 Y절편. 즉 Y축과의 교점의 부호. 원점 위에 있으면 양수, 원점 밑에 있으면 음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Y축과의 교점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이 부호를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젠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PQ와 다른 한 점을 알 때 2차 함수의 식을 구합니다. 꼭지점을 알고 있으면 무조건 표준형. 표준형. 저 P, Q잖아요. A는 몰라.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지나가는 한 점을 딱 대입합니다. 다른 한 점을 딱 대입해주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2차 함수의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됐죠? 그 다음 예를 들어봤고 자 X는 P와 축의 방정식을 알고 있어. 그럼 X는 P. 그럼 꼭지점의 X값. X는 P는 꼭지점의 X값입니다. 이것도 표준형. 표준형에서 적어놓고 A와 Q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을 대입해서 미지수가 2개니까 연립해서 풀면 A값과 Q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 됐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봤었고 서로 다른 세 점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일반형으로 넣어라. 일반형으로 넣고 A, B, C의 부호를 세 점을 대입해. 대입해서 A값, B값, C값을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됐죠? 자, 뭐 이게 연습해봤고 그다음에 X축과의 교점 알파, 0, 베타, 0과 다른 점을 알 때 바로 Y가 0일 때 X값, Y가 0일 때 베타값. 즉 2차 방식의 두 실근입니다.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의 두 실근이기 때문에 우리는 Y는 AX-알파, X-베타 이렇게 나라. Y 때 0을 대입해주면 X는 알파, X는 베타. 2차 방식의 두 근이 된다는 사실. 됐죠? 이렇게 해놓고 다른 한 점을 딱 대입해주면 우리가 A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유형들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이 최대값과 최소값은 X의 범위에서 어떤 X값을 대입했을 때 가장 작은 Y값이 최소값, 가장 큰 Y값이 최대값. 최대 최소값은 Y값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수값 중에서 Y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2차 함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A가 양수일 때 R을 볼록입니다.
아래로 볼록이면 x의 범위가 모든 실수야.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그게 꼭지점의 y값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가장 작은 y값 q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p일 때 최소값 q를 갖고 최대값은 없습니다. 미치는 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죠. 그럼 꼭지점의 y값, 즉 x는 p였을 때 q값이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도 쭉 올라갔다 쭉 내려가는 거니까 지금도 내려가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확인해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좋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 때 이제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최대값과 최소값은 x의 범위가 모든 실수면 꼭지점에서 발생하더라. 꼭지점에서 발생하더라. 그 최대값 최소값은 꼭지점의 y값이더라. 따라서 x는 p에서 최대값이 q인 포물선, 최소값이 q인 포물선을 그래프하고 x제곱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은 바로 표준형. 꼭지점 좌표 p, q니까 어떻게 합니까? 표준형. y는 a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최소값이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니까 q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사실 역추적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이것들을 갖고 노셔야 돼. 자연스럽게 아무런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셔야 돼. 이 이차 함수가 모든 함수의 기본이다. 가장 많이 나오는 수능에서 100% 출제입니다. 이거는. 이차 함수는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여기까지 다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의 목표입니다. 이제는 4단원 피타고라스 정리와 삼각비를 들어서 그 첫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를 들어갑니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겠고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가장 기본적인 거 알아볼 거고요. 중3 때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의 활용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것을 피타고라스 갖고 증명합니다.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이것도 피타고라스 갖고 증명합니다.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 이것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과생들은요. 공간 도형 가가지고 우리가 이것들 공간 도형으로 확장이 됩니다. 피타고라스가 확장이 돼 입체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걸 기본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체화시켜야 돼. 막 구구단위 외우듯이 줄줄줄 나와야 돼. 요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자, 우리 유명한 수학자죠. 피타고라스가 정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거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을 낀 이 두 변 A와 B가 있겠고 직각을 마주보는 변 선분 AB가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죠. 얘가 빗변, 밑변, 높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빗변 가장 긴 변이죠. C의 제곱은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 증명이 600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3 때 유클리드 증명법을 해서 우리가 이거 여기다 정삼각형 그리고 정사각형 그리고 정사각형 그려가지고 우리가 이건 닮음을 이용해서 해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건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너무너무 유명해.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오케이? 요거 명심. 자, 그 다음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 세 변이 있어. 그때 우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C는 제곱근을 벗겨주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길이니까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양수만 남아요. 루트 자 A제곱 플러스 자 B제곱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A제곱은 바로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거죠. 얘가 2항을 되는 거죠. 그러면 제곱근을 벗겨주면 A는 역시 길이니까 양수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양수만 들어있죠. 그럼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자 B제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미다 해서 B는 바로 루트 이것도 양수니까 자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이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가지고 나머지 세 개를 만드는 거죠.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야. 만드는 거야. 요거 명심. 그렇게 해서 정리를 딱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루트 C제곱 빼기 B제곱. 양변 제곱해서 마이너스 B제곱 2항씩 주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바로 공식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B는 루트 C제곱 빼기 A제곱. 그죠? 그 다음에 C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왜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인지 증명을 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외우면 안 돼요. 그죠? 이건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거 하나 공식이야. 나무 갖고 변형되는 겁니다. 됐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문제 푸는지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필수 예제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여라. 역시 딱 보니까 직각삼각형이 들어있어.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구나 그러면 피타고라스입니다. 먼저 나는 요 x를 구하려고 봤더니 요 a, b, c가 있어. 그러면 저 x의 제곱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밑변 선분 a, c의 제곱 플러스 높이 a, c의 제곱이니까 바로 2루트 3의 제곱 맞습니까? 그럼 나는 요 선분 a, c를 알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선분 AC가 아니라 BC죠, BC. 선분이 B에서 C, 요 길이죠. 그러면 난 구하고 싶은 저 BC는 선분 BC는 선분 BD 플러스 선분 DC 맞습니까? 그죠? 그럼 BD는 4니까 나는 이 DC, 요 DC를 알아야 돼. 난 얘를 Y라고 할게.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역시 피타고라스가 나오죠? 그러면 4의 제곱은 Y의 제곱, 직각을 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기 때문에 2루트 3의 제곱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Y제곱은 4, 4, 16 빼기 4, 3, 12죠? 12 제곱하니까 그럼 Y제곱은 4지 않습니까? 따라서 Y는 양수니까 루트 4니까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4고 요 DC가 2야. 그러면 BC는 6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끝났지. 그럼 X제곱은 BC 6의 제곱 플러스 2루트 3의 통째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36 더하기 이거 12가 되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48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내가 구할 X는 루트 48인데 16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4 루트 3이다. 이렇게 해서 X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1번 정답 4 루트 3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 플러스 마스 나오는데 이건 길이니까 양수입니다. 도형에서 길이를 표현하면 무조건 양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피타고라스 두 번 적용한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필수 2번을 보시면 X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X값 어떻게 구하지? 자, 이걸 어떻게 구할까요? 3을 줬고 3루트 2를 줬습니다. 요 X를 구하래. 그럼 이 X를 구하려면 삼각형 BCD에서 얘를 알아야지. 얘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얘를 Y라고 할게요. 그럼 얘를 구하고 싶으면 사다리꼴은 무조건 여기에서 내려 이렇게 딱 수선해발 내려. 딱 내려주면 이 길이가 얼마? 3이지. 이게 직사각형인 거니까. 직사각형은 맞으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같지 않습니까? 요 길이 같아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3이 되겠죠. 보조선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죠. 즉 요 길이가 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됐죠? 그러면 피타고라스에서 3루트 2의 빗변의 제곱은 바로 3의 제곱 플러스 Y제곱 맞습니까? 이거 제곱 이거 제곱. 그러면 Y제곱은 9이 18 빼기 9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9가 되겠죠? 따라서 Y는 루트 9니까 3이 되겠네요. 아하, 너도 3이야. 그럼 한 번만 더 들어가죠. 우리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젠 여기가 6이 되는 거고 여기가 3이 되는 거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x의 제곱은 6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그럼 6에 36 플러스 9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45가 되겠죠. 그럼 내가 구할 x는 루트 45인데 9, 5, 45니까 3 루트 5다. 라고 이렇게 x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학교 도형을 우리가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선, 이게 보조선, 이게 생명이야. 사다리꼴은 무조건 수선을 내려라. 수선을 내려라. 저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죠. 직사각형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합니다. 옛날 생각이 막 무럭무럭 나죠? 설마 이거 다시 한번 새겨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도형의 활용입니다.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두 점 사이 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한번 배우겠지만 점과 좌표에서 자 중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원점과 P점이 있습니다. 이 P점의 좌표는 x1, y1입니다. O에서 P까지 거리는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x1입니다. 원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y1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용되죠. 선분 OP의 제곱은 바로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맞습니까? 따라서 선분 OP는 플러스 맞으니까 양수니까 루트 바로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공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원점과 좌표면이 한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고 그래서 딱 정리해주면 선분 OP는 루트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다. 이게 공식화가 되는 겁니다. 만드십시오. 그 다음 이제는 원점이 아니라 원점이 아닌 뭐 P점과 Q점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점의 좌표 x1, y1이죠. 이 점의 좌표 x2, y2죠. 그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선분 PQ를 구하고 싶어. 그럼 난 여기서 x축과 평행선을 긋고 여기서 y축과 평행선을 그어서 만나는 두 점 딱 찍어. 그럼 이게 직각삼각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선분 PQ의 제곱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요놈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이죠. 그러면 요 길이는 x2에서 x1을 뺀 x2에서 x1을 뺀 여기서 x2까지 거리 여기서 x1까지를 딱 빼. 그럼 이 길이가 바로 x2 마스 x1이 되는 거 맞습니까? 하나의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는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돼. 여기서 이거 빼면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x2 빼기 x1이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될 것이고 이놈의 제곱. 피타고라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이거랑 똑같죠. 그럼 원점에서 y2까지 거리에서 원점에서 y1까지 거리를 딱 빼버리면 이 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y2 빼기 y1이 되는 겁니다. 그놈을 제곱하는 거죠.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맞습니까?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선분 PQ. 얘 길이는 제곱근을 벗겨주니까 루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거 정말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 원의 방정식 증명할 때 이게 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점 사이 거리는 가장 기본되는 공식이니까 이건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연습. 됐죠?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선분 PQ는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라는 이런 루트가 붙는 이런 공식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점과 P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오케이? 좋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원점과 A점 사이의 거리죠. 두 점 사이의 거리 똑같습니다. 선분 OA는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3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기 0의 제곱이니까 얘가 되겠죠. 따라서 9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25. 따라서 내가 구할 얘는 뭐가 됩니까? 5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이제 공식을 배웠으니까 이게 x1, 이게 x2. x2 마이너스 x1.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 2 빼기 3의 제곱. 이걸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그러면 이것은 루트 5의 제곱이니까 25.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따라서 루트 얼마? 26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 내는 공식을 옛날에 했었죠.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맞습니다. 됐죠? 이젠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입니다.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대각선의 길이입니다. 딱 대각선을 그었더니 직각삼각형이 나와. 그럼 L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맞습니까? 피타고라스. 그죠? 제곱근을 벗겼더니 L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게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공식이 딱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외울 필요 없죠.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정사각형은요. L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A제곱이죠. 그래서 잘 봐요. L제곱은 A제곱 플러스 A제곱 맞습니까? 그럼 이것은 2A제곱이 되겠네요. 제곱근을 벗겨주면 L은 루트 2A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루트 2는 못 빠져나오고 루트 A제곱은 그냥 A로 빠져나오겠죠? 루트 2A가 되는 겁니다.
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a다. 1대 1대 루트 2. a 대 a 대 a 루트 2. 이렇게 닮은 비로 가도 좋겠고요. 됐죠? 루트 2a다. 이거 명심. 끝났어요. l은 루트 2a다. 됐죠? 이젠 직육면체 정면체 대각선의 길이입니다. 자, 이건 직육면체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요 l을 구하고 싶은데, 요 대각선 요 l을 구하고 싶은데, 요 l은 l은 바로 뭐가 됩니까? 루트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fh 의 제곱, fh의 제곱, 요 fh의 제곱 플러스 요 c의 제곱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fh 요 fh의 길은 이것도 직각삼각형이죠, 이렇게. 그죠? 따라서 fh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맞습니까? 피타고라스가 두 번 적용되는 겁니다. 얘를 여기다 쫙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는 루트 fh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죠? 거기다가 c 제곱 더해주면 되겠네요. 결국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이놈의 제곱 더하기 이놈의 제곱 더하기 이놈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2제곱 더하기 2제곱이 얘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c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제곱근 복합이니까 루트가 되는 거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 추가됐을 뿐입니다. 평면에 대해서. 이해됐죠? 이렇게 공식화시킬 수 있겠고, 짠!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바로 증명했습니다. 이제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는 이거 a고 이거 a고 이거 a니까 바로 조공식 집어넣어. l은 가로도 a제곱, 세로도 a제곱, 높이도 a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a제곱 더하기 a제곱이 바로 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a의 제곱이니까 이것은 루트 3a 제곱이죠. 그것은 루트 3a가 되는 겁니다. 루트 3a. 정육면체의 대각선 길이는 루트 3a. 이렇게 딱 되는 거죠. 루트 3a. 그럼 비교 분석. 자,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a.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3a. 규칙선도 발견하셨겠죠? 루트 2a, 루트 3a. 나중에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공식화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까요? 오른쪽 그림 같은 직육면체에서 5, 2, 그 다음에 대각선이 3루트 5야. 그때 AE. AE는 바로 요거 높이 아닙니까? 높이? 높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직각삼각형이야. 나중에 이게 왜 직각인지는 배웁니다. 공간좌표에서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저게 직각이 돼요, 무조건. 그러면 직선과 평면이 위치관계에서 직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AE의 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난 이 대각선의 길이는 뭐랑 똑같아? 얘가 2면 얘도 2지. 그럼 얘가 5지.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이 밑에가 또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2대 5대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 길이가 얼마 나옵니까?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29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요 A2를 모르니까 x라고 잡아주면 x의 제곱 플러스 루트 29의 제곱은 빗변이 뭐죠? 3루트 5죠? 이놈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x의 제곱은 9, 5, 45가 될 것이고 빼기 29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 얼마 나옵니까? 이것은 16 나오는 거 맞습니까? 16.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4가 되겠네요. 그래서 x값은 4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쪼개고 평면으로 쪼개, 직각삼각형으로 쪼개.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가 직각삼각형입니다. 쪼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직각삼각형이야. 이렇게 쪼개. 이 직각삼각형 쪼개 이렇게. 이 길이 두 개로 쪼개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벌써 다 끝났나? 이게 뭐 필수 4번. 예, 거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정리입니다. 그러면 총정리 할게요. 오늘 배웠던 총정리 들어가주면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고 직각삼각형 변의 길이 배웠고
그다음에 도형의 활용, 좌표평면의 두 점 사이 거리 배웠고,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배웠고, 직육면체와 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 배웠죠. 가주면 자,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을 낀 빗변의 제곱은 직각을 낀 두 변의 제곱이 아까 같다. 요거 배웠고 끄덕거리면 돼요. 그 다음에 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A는 루트 C제곱 빼기 B제곱.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B는 루트 C제곱 빼기 A제곱. 왜 빼지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C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빗변 요거 명심 좋습니다. 좌표평면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원점과 한 점 사이의 거리는 선분 OP는 루트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피타고라스를 이용한 겁니다. 이게 직각이니까.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게 X2 마스 X1이고 이게 Y2 마스 Y1이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선분 PQ는 루트 X2 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스 Y1의 제곱이라는 사실. 이것들은 이제 거의 뭐 구구단처럼 외워라. 할 수 있겠죠 이젠. 좋습니다. 직사각형, 정사각형, 대각선의 길이는 역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주면 L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L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정사각형은 L제곱은 루트 A제곱 플러스 A제곱이니까 루트 2A제곱. L은 루트 2A. 이렇게 증명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육면체는 자 L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정육면체의 대각선은 루트 3A라는 사실. 이런 증명 과정에서 결과를 딱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무조건 외우지 말고 만든 다음에 외워라.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 이겁니다. 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합니다. 이제 삼각형의 높이와 넓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뿔의 높이와 부피, 입체의 높이와 부피를 구합니다. 됐습니까? 요거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피타고라스가 끝나요. 지금까지 수학 100점으로 가는 길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 1 이지훈이었습니다.